안녕하십니까. 더배움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 골격서 6과목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가천대학교 직업상담학과의 정화롭 교수입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2급 1차 필기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소년 상담사 2급은 총 6과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택 과목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총 8개 과목 중에서 필수 4과목을 뺀 2과목을 또 선택으로 해서 우리가 장장 6과목을 아주 오랜 동안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인을 통해서나 또 스스로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이 6과목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사 2급은 조사 방법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상담 연구 방법론, 보통 조사 방법론 내지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은 비슷한데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제목을 덮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상담사에게 있어서만큼은 상담 방법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두 번째 과목이 상담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서 매 과목당 주어지는 컷오프 점수인 40점 이하로 맞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게 그런 과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과목도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6과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담 이론보다는 실제 청소년 상담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든가 또는 상담의 어프로치,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청소년 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상담 장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풀이를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물론 우리가 사회 통계 내지는 통계 분석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그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하게 되죠. 표본이라든가 신뢰도, 타당도라든가 기본적인 확률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SPSS 많이 하게 되는 각종 계량화된 수치를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아마 여러분들 좀 더 길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측정의 평가와 활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MMPI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면서 각종 성격이라든가 흥미라든가 또는 지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각종 심리 검사지의 기본적인 개요와, 그리고 각종 개별 심리 검사지의 특징 또는 하위 척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만나게 되는 과목은 바로 이상심리학입니다. 이상심리학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의 이상 또는 어떤 심리적인 부적응, 이러한 부분을 다루게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표준적인 유형들을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DSM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은 우리가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 강의는 진로 상담과 집단 상담 이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가족 상담이라든가 학습 상담 2가지는 제 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진로 상담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담 일반론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우리가 경험해본 그러한 과목들이 중첩이 되어서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고, 또 집단 상담론을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담 이론을 배울 때 집단 상담 이론도 우리가 곁들여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학습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내용도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이라든가 또 학습 상담은 조금은 좀 이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학습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청소년 상담사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가족 상담과 학습 상담이 아닌 집단 상담과 그다음에 진로 상담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 상담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에 관련된 특성적인 요인을 기초로 하느냐 해서 특질 이론 또 발달적 요소를 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긴저버그라든가 슈퍼와 같은 학자들이 대표가 되는 발달 이론,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 그 크럼볼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던 사회학습 이론 또는 뭐 가치관 이론 또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 이런 것들을 일반 상담 이론과 좀 다른 차원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집단 상담은 뭐 집단의 구성이라든가 또 집단의 유형 또는 집단 상담의 장단점, 또 집단 상담과 관련된 각 이론별로 접근하는 집단 상담의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역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필수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제1과목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부분이 있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출제 기준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니에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 또 제 책도 바로 그런 출제 기준에 따라서 책이 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뭐 꼭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정진시키는 것, 자기에 대한 각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목에도 보면 청소년 내담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해서 어떤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문제의 이해 또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호소 문제의 특징, 유형,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이론으로서 정신분석부터 교류분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 이론도 뭐 게시탈트라든가 행동주의라든가 또는 REBT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주의 치료, 뭐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담 영역인데요. 이 부분도 출제 범위에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절충적 접근으로서 하나의 어떤 상담 이론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다양한 또 그리고 유효한 그러한 상담 이론을 절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의 기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 상담과 좀 구분되는, 또 성인의 상담과 구분이 되는 청소년 상담만의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실제라고 해서 청소년과의 상담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상담의 과정, 그리고 상담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것도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 시험에 자주 언급되고 또 출제가 되고 반복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현직 교수로서 뭐 이론적인 부분도 좀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아카데믹한 내용도 강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은 우리가 국가시험,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외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가제접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험에 나오기가 힘든 부분은 중요하지만 오히려 빼고 좀 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강의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하나의 적절한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때로는 속도감 있게 때로는 요점만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챕터 1에 청소년 상담의 기초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 1절을 보면 청소년 상담의 의 또는 의미,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보면은 청소년의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그러니까 상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하고도 그렇게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나 대상자가, 내담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한 그런 상담 내용이 좀 더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니까 어떤 청소년의 어떤 발달과 적응 문제, 또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 정체성 또는 정체감의 형성, 확립을 도와주는 그러한 예방적 또는 문제 해결적 또는 지원하는 그러한 상담의 활동이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 로저스라고 하는 상담 이론가가 말했듯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주는 최고의 립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익한 활동을 청소년 상담의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물론 제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언어로서 말로서 강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텍스트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읽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책으로 좀 활용하시고요. 그 외에 책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보면, 그럼 이러한 청소년 상담의 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듯 하면서도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지문을 두어서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특히 개념은 말 그대로 단어 하나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영역으로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직접 봉사라든가 자문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어떤 발달이나 성장, 지원하는 활동을 우리가 상담의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체를 통한다, 이렇게 매체, 청소년 상담에서 매체를 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대면 상담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메일 상담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전화 상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이런 무슨 인터넷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인터넷으로서 또 상담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 다양하게 상담의 어떤 그런 수단적인 유형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우편 상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채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전화 상담 또는 면대면 상담, 이러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우리가 상담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은 청소년에게 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달 과업인데, 아무래도 발달 시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 발달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또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자아 정체감을 확립시켜주는 데 도와주는 방법, 또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되는 바로 진로 문제죠. 청소년에게서 진로라든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취업 문제 같은 거, 또 진학, 진로, 취업 문제까지도 청소년 상담의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루는 활동을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고, 청소년의 상담의 영역은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1절에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2줄로 갑니다. 청소년 상담의 특징입니다. 역시 청소년 상담의 특징이란 말 자체가 주는 특징, 그건 뭐냐, 일반 상담이라든가 또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는 다르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는 게 참 좋은데요. 크게 나누어서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특성,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청소년의 독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입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11세 또는 12세 정도에 해당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는 만 20세 정도 될 때까지, 18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고 청년으로 본다면 만 19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시기에 우리는 청소년기라 그러고, 또 사춘기라고 해서, 사춘기 단어 그렇게 뜻은 좋지 않죠. 이 사춘기라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각사자의 봄춘자죠.
봄춘 이렇게 사춘인데 이건 뭐냐면 사춘기인데 그 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좀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조금 이런 그 좀 음란 도수를 갖다가 우리 춘하도라고 해요. 춘하도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섹스 성에 관련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늘 성에 대해서 성적 충동 에너지가 막 이렇게 발휘가 되어서 성적인 부분에 늘 생각이 많은 시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말은 좋아서 사춘기지만 그 뜻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청소년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직 사회적 어떤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성장 급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장이라든가 체중, 근육, 골격이라든가 사고, 얼굴 전반 어떤 뭐 전체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커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고 체계도 비논리적인 것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가고 좀 더 구체성에서 좀 더 추상화되는 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성적 어떤 징후가 상당히 많이 변하죠. 그러면서 초경을 하게 되고 또 음경이 발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청소년의 육체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리적 특성도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일단 이 시기에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외모 가꾸기를 하게 되고,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두발이라든가 또는 의상이라든가 또 피부 관리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남자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외모 가꾸기도 하게 되고 또 뭐 신장에 대해서 키가 작은 것, 큰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안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조숙과 만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체 변화의 빠름과 늦음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사회적 문화적 기대라든가 편견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그래서 심리적 특징이 매우 불안한 그러한 것이 바로 청소년 시기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이 청소년 상담의 특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이어보면 우리 양가로 1번에 보면 청소년 상담의 대상은 물론 청소년 본인일 것이고, 그 다음 또 청소년 관련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청소년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라든가 교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타자들까지도 다 청소년 상담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그 본인인 내담자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 또는 양육에 책임 있는 부모까지도 이 청소년의 상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수적으로 상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청소년 고용업체라든가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청소년 복지관, 수련관, 캠프장,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기관 자체도 청소년 상담의 대상 기관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담의 목표가 있듯이 청소년 상담도 그 내담자의 특징을 고려해서 목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죠. 다음 중 뭐 청소년 상담의 목적과 또는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는 쉬운 듯 하지만 늘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담의 목표는 대부분 다 뭐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또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들
해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처치한다 그러죠. 처치. 우리가 트리트먼트라 그러는데 문제를 처치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해결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처치적인 목적이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청소년의 유능성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청소년에게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능성 또는 무슨 자기 효능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고 또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상담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소년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도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그 기존 기성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삶의 지혜, 해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청소년 상담의 아주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 청소년 상담사 2급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또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실제에 관해서 앞부분 청소년 상담의 개요와 청소년 상담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라든가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아주 깊은 맛을 다음 시간에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